사람이 있다. 그래서 삼재라 그래요. 하늘, 땅, 사람. 그 삼재가 있는데 그 삼재가 어떻게 돼요? 음양이 된다. 삼재가 음양이 되니까 6가지 계세가 돼서 주역의 상이 6가지가 된다. 그래서 육효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 공부하는 것은 5가지의 방법을 찾는다. 그러면 이제 진도를 따라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주역 공부의 원리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주역은. 보이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보이는 것은 나. 그건 내 주위에 있는 땅. 땅에 있는 건 다 보여. 그리고 다 만질 수 있고, 다 잴 수도 있고, 다 맛볼 수도 있고, 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근데 하늘에 있는 것은 못해. 그래, 하늘에 있는 것은 못하니까 떠돌아다녀. 그렇지만은 관념상으로 떠돌아다니는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은 없는 것은 아니야. 없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상이라고 해요. 상. 없는. 그래서 하늘에서는 우리한테 계속 상을 보내죠. 좋은 상, 코끼리상, 나쁜 상, 그냥 목상, 뭐 화상, 수상, 뭐 이런 게 신장이 어떤 거, 뭐 이런 게 상을 계속 우리한테 관념으로 주니까 그것이 우리한테 들어와가지고 뭐가 되느냐 하면은 그 상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우리 땅에 있는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데 그 영향을 우리가 사람이 가장 많이 받는 것이 육기. 6가지 기운이 우리한테 받는 거예요. 육기가 풍한서섭조화. 그 이제 1페이지 그 다음에는 풍한서섭조화. 이것은 우리가 정신적인 위치하고 그 물질적인 위치가 우리가 두 개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사람은 어쩔 수가 없고, 또 사람의 기질상 정신적인 것을 하는 것은 어려워요. 생각대로 사는 것은 어려워. 그러니까 계속 몸을 따라서 살게 돼 있어. 몸을 따라 살게 돼 있으니까 그 몸을 따라서 얼마만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명이나 건강이 결정이 돼. 그래서 몸하고 생각하고가 50% 정도가 되면은 그냥 편안하게 자기 수명을 맞이하는 거고, 몸을 계속 따라서 갔다 그러면 수명이 줄어들어. 몸을 따라서 가면은. 근데 정신적인 면으로 가면은 수명이 늘어나. 그래서 왜 그런가?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을 하면은 생사지간을 보기 때문에 생사지간은 호흡이라 그러죠. 호흡이 느려져. 근데 정신적인 생활을 하면은 자연히 호흡이 느려져요. 그래서 아마 이제 보살님이나 우리 저 회장님도 맥박을 한번 재어 보십시오. 맥박을 재어 보면은 한 70번, 60번, 70번 그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메디테이션이라든지 우리가 사색을 하고 명상을 하는 것이 왜 좋으냐면은 하루에 우리 수선에도 명상을 하잖아요. 무지하게 좋은 건데 명상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꾸준히 하면은 이 펄스가 맥박이 내려가요. 그래서 50, 55, 50번. 거기는 자기가 진짜 명상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참고 있는, 참으면 또 명상이 되지만은, 참은 이게 지나서 어느 정도 명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회장님도 꼭 해보십시오. 그 펄스가 60 근처에서 내려가야 돼. 60. 전 소맥인데요. 그거 집안이 하면요 섬에 의사가요 퍼들쩍 놀라요. 아니 그거는 이제 큰일 났다가 이머전시가 하나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서양 사람의 생각인데 우리 동양인들은 맞으면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신기 지물이니까 사람이 정신하고 지니까 정신이 몸을 갖다가 컨트롤하는 그 도리가 있어요. 도리가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정신을 모르니까 정신을 모르고 아까 말하는 이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뭐 가로에서는 이거 안 배워지고 그러니까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음식 중에 요 색깔대로 음식이 필요하다 그랬죠. 색깔대로 음식이 필요하는데 특히 이제 지금 있는 그 과학에서 혈압이 높고 막 그러니까 소금을 먹지 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소금은 왜에 제일 필요하냐면은 신장에 필요해. 키드니. 그래서 소금을 갖다가 과다하게 안 먹잖아요. 그러면 키드니가 없어져. 신장이 없어져. 실제로. 그래서 이제 신장병이 계시는 분들은 왜 신장이 나빠지느냐? 음식을 너무 과도하게 드시고 그래서 신장의 기능이 이게 버든이 해주니까 신장이 이제 이런 거거든.
그렇지만은 그래서 신장의 드라이빙 포스는 소금 짠맛이야 짠맛. 신장. 그럼 물이 많아도 그러니까 그 오행상에 물 숫자가 많아도 신장이 예, 신장은 기본적으로 아니 그런데 신장이 많아도 신장이 별로 안 나쁜 거죠.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아무 의미가 없으면 건강한 거지. 그게 제가 말씀드린 생각이 안 나면 건강한 거야. 그게 생각이 나면 그게 안 좋은 거야. 근데 그 저염식을 자꾸 하라고 하잖아요 의사는. 아 그거는 그럼 신장이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신장이 이게 나빠져 있으니까. 저염식을 하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게 저염식을 하는데 너무 저염식을 하면은 네. 도리어 나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는 나쁘고. 너무하면은 그게 뭐냐면은 이게 다섯 개 뭐냐면 오행 가리키는 뭐냐면은 네. 신장에 그 파워를 주는 것은 거기는 장작 불을 떼주는 거는 짠맛. 어. 그다음에 이게 렁에 파워를 주는 것은 신맛. 위장이 튼튼해진다네요. 그러면 단맛. 위장은 단맛. 그다음에 심장이 있잖아 허트. 허트의 드라이빙 포스는 쓴맛이에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쓴 것을 안 먹잖아. 그래서 심장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심장병이 많이 생기는 거야. 심장병이. 오행적으로 볼 때. 지방을 많이 먹어서 신장병이 많아. 아니 그게 그 심장의 드라이빙 포스는 쓴맛이에요. 우리 오행상으로 이게. 쌉싸한 것도 많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심장병이 없었거든. 쓴 것도 많이 먹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바뀌었잖아. 네. 바뀌니까 이제 이상한 병들이 막 생기는 거야. 그래서 드라이빙 포스가 참 멘탈 커넥션 잠깐. 아이. 잠깐. 그럼 좀 짭짤하게 먹는 게 좋겠네요. 그렇게 이제 아니 그렇다고 짜게 너무 짜게 안 해도 있겠네. 그러니까, 네. 적당히 근데 소금을 덜 드시긴 해야 하는 게 좋아요. 심장이 안 좋아서 그렇다면은 그게 신장. 신장 안 좋으세요? 신장 신. 신장 키드니. 키드니에는 짠 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제가 포스페이트하고 막 이런 거 다 안 좋아서 조금 드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프로틴 단백질도 조금 드셔야 되고 이건 이제 음양 오행은 뭐냐면은 서양 음악이 아니라 서양 의학은 그게 서양의학, 동양의학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그때부터 이게 분할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해부학도 하고 그래가지고 서양은 뭐냐면은 실험을 해야 돼, 봐야 돼. 아픈 거 있으면 잘라내야 되고 그래서 그거 무슨 그거다 약을 넣어가지고 막 그걸 죽여야 돼. 근데 동양은 그게 아니고 조화거든. 조화인데 조화의 기본이 뭐냐니까 이게 폐비 간신 이게 우리가 오장육부 뭐 이런 거 와서 심장 간질이 있는데 그놈들이 보니까 드라이빙 포스가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제 간은 신 것을 먹으면은 간이 좋아져. 예. 간이 폐가 신. 폐가 신이 간이 뭐? 간이 그냥 매운 거. 매운 거. 아니 그저 폐가 매운 거야. 잘못 이야기했어. 폐가 매운 거지고 간은 신 것을 먹어야 돼. 신 것을 먹어야 되니까 그 푸른 색깔에 그 푸른 색깔 시금치라는 푸른 색깔을 먹고 신 것을 먹으면 간이 좋아져요. 신 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은 간이 너무 좋아지면은 간이 또 약하게 만드는 게 있죠. 그러니 그걸 조심해야 되는데 폐는 뭐냐면 매운맛.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침하고 막 이럴 때 무를 먹죠. 무. 그다음에 뭐 감기 들 때 콩나물에다가 소주하고 막 이런 거 먹고 감기 낫고 막 그러잖아. 감기에 고춧가루를 콩나물국에 고춧가루 고춧가루. 그게 그 매운 것이 다 그게 이제 5천 년 동안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대충 이게 맞아, 실제로. 그래서 그 한의학 쪽에서 그 자기 사주랑 이렇게 맞춰갖고도 그거는 이제 음영의학이라고. 이제 그거는 이제 자기가 태어난 그 시제에 그 사람의 신체가 있다는데 뭐 그런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전체 사주에 물이 많은데 저도 약간 신장이 조금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서 제일 그 안에.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알았으니까 평행을 맞추게 그게 자기가 이제 만들면 돼요. 그게 이제 우리 오행을 그래서 배우는 거거든.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그 기운들이 오행의 기운들이 이제 쭉 돌아다니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 속으로만 아는 거예요. 생각 속으로만 아는데 이놈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오면은 그 땅에 내려오면서 지구가 바로 딱 있으면은 5가지만 있는데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기울어져 있으니까 6가지 기운으로 바뀌는데 6가지가 바뀌는 것이 뭐냐면은 뜨거운 기운. 뜨거운 기운이 따뜻한 기운하고 더운 기운하고 그럼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절이 생긴다는 거죠. 계절이. 그래서 여름은 덥다는 거죠. 여름은. 봄날은 따뜻한 거죠.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6가지 기운이 생기는데 6가지 기후가 풍한서습조화라는 거예요. 그 풍한서습조화인데 사람은 몸이 있으니까 이 풍한서습조화는 이제 땅에 내려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이제 계속 사람을 갖다가 만지고 느끼게 하니까 이게 이제 과하고 뭐가 심하고 심하지 않음에 따라서 이제 막 그 풍수지리가 생기는 거지. 뭐 머리를 갖다가 창문 쪽으로 두지 말고 발을 따뜻하게 하고 뭐 창문을 북쪽으로 내고 서쪽으로 내고 뭐 나무를 뭐 배산 임수를 하고 뒤쪽에서 찬바람이 안 들어오게 하고 앞으로는 햇빛이 비치게 하고 집은 또 남방으로 지어가지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 북풍이 안 들어오게 뒤를 벽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이제 이게 그 온 육기에서부터 어떻게 사람의 몸을 이게 사람의 집이 아니고 나를 갖다가 어떻게 프로텍션 하느냐. 그래서 그 한의학적으로 딱 조사를 해보니까 이 6가지가 아주 악질적인 놈들이야. 이거 풍한서습조, 바람, 추위, 그리고 더위, 그 다음에 습기, 또 그 풍한서습조, 그러니까 건조한 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 저 스님들이 여기 저 보면은 태고사 있잖아요. 요 밑에 태하차피에 있는 네. 한국절이 있거든. 가봤어요. 근데 거기는 굉장히 건조하죠. 예, 그쵸. 그 건조하니까 한국에 있는 스님이 거기에서 살을 못 살아. 너무 건조해. 비어 있더라고요. 거기는 웬만한 건강을 가지고서는 거기 가면 너무 건조하니까 서섭 집에 휴미디파이어. 휴미디파이어를 갖다 놔도 서섭조가 너무 세니까 다른 게 풍한 서섭은 돼도 너무 건조하니까 여기 사는 사람은 이제 인디안 이런 사람은 되는데 한국에 사는 사람은 다 좋은 데 살다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건조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풍한 육기. 그래서 육기를 이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역은 이제 쭉 돼가지고 6가지 주역은 이제 그래 책이 2가지의 책이 원래부터 내려왔는데 공자님이 10개를 12걸 합쳐서 12권이 책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12권 중에서 이제 2번째 배웠죠. 설계전은 다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사전. 그래서 주역 중에서 계사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사전이. 왜 계사전이 중요하느냐? 계사전이 주역을 보는 전과예요. 전과. 매뉴얼이야. 이 매뉴얼을 보고 텔레비를 보든지 뭘 하면 좋죠. 근데 매뉴얼 안 보고 나면 뭐가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 계사전을 이제 배우는데 그 계사전을 뗐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천천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역 중에서도 계사전이 중요한데 그 계사전 중에서도 또 더 중요한 게 또 있는데 그것이 주역 서문이야. 주역 서문. 주역 서문을 제가 오늘 또 잊어버렸는데 제가 주역 서문을 한번 제가 프린트를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 주역 서문은 그 주역 서문은 그 2페이지 그 보면은 주역의 저자가 주역 공부의 목적을 쭉 적어놨어. 거기다가 한 페이지니까 간단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소현서당에 있는 그 할아버지가 읽어도 좋아. 그래서 이것은 주역 서문은 읽어야 돼. 읽어서 그 뜻을 갖다가 하모나이즈 해가지고 중국식으로 읽어가지고 그러면은 그 주역을 지은 그 문왕이나 복희나 이런 사람의 뜻을 그걸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나.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알고 그다음에 그 한자가 한 180자 정도 되나? 그 한자는 외워서 쓸 수 있도록 하면은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읽고 쓸고 그러면 이제 우리 브라이언 선생님이 하는데 브라이언 같은 이게 중국말 배우는 사람이 중국말로 다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 진짜 중국말로 선독으로서. 다음번에 혹시 나오시면 한번 부탁해요. 저번에 이거죠. 야야 그거 한 180자 정도 그거 외우면 돼.
맨날 수업이 끝날 때는 하고 와야지 하는데 또 근데 그거 들어보면은 그 소연서당 그 할아버지 가는데 한 5분밖에 안 걸려. 다 듣는데. 듣기 어렵던데. 소연서당. 네, 들어봤어요. 그 할배가 아주 지금은 뭐 나이가 많으시겠지. 그래도 그 할아버지가 공부가 깊으니까 겸손하잖아요. 일단 말소리가 겸손하고 조용하잖아. 그런 할아버지가 지금 막 없어져. 그리고 이제 작년에만 해도 우리 한국에서 주역을 한 제일 어른 그 대산 김석진 들어보셨죠? 김석진 선생이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지. 그 김석진 선생이 여기 이 책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근데 그분 제자가 뭐 한 몇만 명 된다 그래. 그래서 그 김석진 선생도 작년에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정통을 갖다가 그대로 물려받아가 아시는 분이 고수들이 fade away. 그래서 그게 이제 참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있는 사람이 배우려고도 안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라도 서문 정도는 외워서 쫙 쓸 줄 있으면 아주 거야. 됐어요. 그러면은 하루에 한 번씩 사경을 하고 그렇죠.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 배우고도 계속 해야지. 시간이 좀 많이 네. 걸려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계전은 뭐냐면은 설계전도 이제 계사전은 뭐냐면은 주역을 보는 매뉴얼이고, 설계전은 주역의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문법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8가지의 개. 그 정도를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그러면 이제 뭐 오늘은 많이 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설계전에서 중요한 것은 2개가 있다 그랬죠. 복희 8개, 문항 8개. 복희 8개는 동서남북의 위치를 정하고 동서남북 오행하고 숫자를 갖다가 매칭을 시킨 거. 문항 8개는 사시사철의 수처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들의 상극관계를 가리키고, 그래서 설계전에 나오는 그 문항 8개, 복희 8개를 갖다 합쳐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2개가. 그러니까 공간하고 시간을 합쳐서 우리가 그 공간 중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은 하늘, 그죠? 시간은 하늘. 뭐가 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있으면은 하늘은 공간, 땅은 시간, 그렇게. 하늘은 공간, 땅은 시간. 그 중에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 땅, 인간을 갖다 3제, 3가지의 기본 일레멘트, 3제라 그러고, 이변은 음량으로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제 이변. 그래서 3위는 6, 그래가지고 6가지 케이스, 그래서 6효가 생겼다. 그게 이제 그 설계전의 리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사전은 지난번에 우리가 상편을 어디까지 했냐면은 10장까지 했죠. 상편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면은 1번에 계사전에서도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계사전 1장, 계사전 상편. 계사전이 왜 상하로 되어 있느냐? 주역이 상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사전 상에 대한 매뉴얼은 주역 상편에 대한 것은 30개, 자연과 천지 현황에 대한 것은 30개에서 나오는데, 그것의 매뉴얼이 계사상전. 그리고 하편 34개는 인간 생활에 대한 주역계를 나타내는데 하편인데, 그것을 매뉴얼을 하는 것이 계사하전. 그래서 계사상전은 우리가 이제 한 1년 동안 배웠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계사상전은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회장님 2페이지 그 다음입니다. 계사상전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계사상전에서 1장, 계사상전 1장은 그러면 주역이 뭘로 되어 있냐 하고 그것을 1장에서 데피니션을 해놨어요. 뭐가 있냐면은 천역, 인역, 서역, 인역. 1장은 천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쭈쭈쭈 나와가지고 변화, 현이까지가 이제 천역에 자연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1장. 예, 그게 천역이고, 그 다음에
그 변화 이부터 곤작 성물까지 쭉 나가는 데가 그것이 뭐냐면은 주역의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죠. 뭐 팔계, 맞잘, 근곤, 일척, 사는 그것이 이제 이거 제일 마지막에 곤이, 근이, 이지, 곤이 그 뒤에 있는 거 근이, 이지, 곤이, 간능. 그러니까 근은 쉽게 가르쳐주고 곤은 간단하게 기능을 갖게 해준다. 그것이 이제 인력이에요. 인력. 그래서 일장은 그 세 개, 천역, 서역, 인력에 대해서 딱 썸머리를 하고 데피니션을 해준 거야. 그것이 제일 중요한 상근이에요. 그 다음에 그 2장에는 뭐냐면은 사람이 살아가면은 항상 기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길흉, 해린 이 포인트 다음에 그 길흉, 회인, 길흉, 해린. 근데 길은 뭐 길한 거고 흉은 나쁜 거, 회는 후회하는 거, 인은 인색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은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데 좋은 거는 뭐 때문에 생기느냐? 좋은 거는 사람의 도리와 천지의 도리를 다 했기 때문에 내한테 좋은 일이 생기고 그 도리를 갖다가 어긋나면은 흉한 일이 생긴다. 그래서 그 이제 소지를 지은 사람이 도둑을 갖다가 찬양해가지고 자손들이 소경이 됐고, 그 다음에 조조와 이런 사람들이 자손이 있고 사람을 농해 죽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그 역사 중에 그 서산대사나 사명대사는 임진왜란 때에 나라를 구하는 좋은 일을 했지만은 성병으로서 살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제자가 끊어졌다. 이제 이런 것들이 어렴풋이 보는 길흉해린의 한 단면이에요. 그래서 뭐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길흉해린이 있다. 좋은 일이라도 나쁜 과보가 없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것이 자연의 현상이니까. 그러면 둘 중에 선택해야 되냐? 어느 과보가 더 좋은지. 그렇죠. 결국 과보를 받을 수밖에 없네. 결과는 없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리고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흉이 있고 회리는 뭐냐면은 잘못을 흉한 일을 당했는데 자기의 마음을 그냥 마음 심자가 들어가는 거, 자기 마음을 다해서 후회하는 거, 그것이 회요. 그다음에 이는 마음이 없이 무는 글하고 입으로만 그냥 말과 글로서 그냥 사과를 한다. 그러니까 인색하다는 말이에요. 그 이제 주에게 그냥 그 기본 사상이에요. 그 고우에 보면 이쪽 고우 동그라미 위에 길흉 해린 그 그림. 그걸 꼭 기억해 놓으시라고. 그 2장은 이제 그걸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항상 그 중간에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경계선이. 기륭하는 경계선에는 후회함과 인색함이 있어서 항상 후회하고 베풀고 인색하지는 말아라. 후회하고 베풀고. 근데 우리는 지금 후회는 안 하고 항상 인색해. 그렇게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 이게. 이고가 있는 한.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그렇게 길흉해린을 해서 기본적으로 자기 마음속으로 후회를 하면은 하늘이 스스로 도와서 길무불리 불리한 것이 없으리라. 그것이 이제 2장의 기본이에요. 그다음에 3장에 가서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그 경계선에 있는 인색하고 후회하는 것을 내가 어떤 때 받아들이느냐? 어떤 때 쟤는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별로 아니니까 나는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내가 다음에 또 좀 부탁해야 되니까 가서 그냥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말고 항상 그 경계선에서 잘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린을 잘 선택해서 이는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4번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원시반종. 원시반종 우리는 이제 뭐를 하느냐 하면은 항상 목표를 위해서 막 신경을 써. 목표를 위해서. 내가
저 이쁜 아가씨하고 데이트를 해야 되겠다. 내가 저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내가 더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내가 뭐 아이비리가 해야 되겠다. 내가 번사대, 판사대, 부자가 되겠다. 그게 이제 원시 그 종이라는 말이에요. 종인데 이제 주역에서 가리키는 것은 그 종을 하지 말고 네 출발점을 잘 해라는 거예요. 출발점을 잘 해놓으면은 그 결과가 그대로 맞는다. 원시반정. 시발점을 자꾸 찾아가면은 결국에는 그 목표지에 가 있다.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원시반정이 무지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원시반정을 하다 보면은 방행이 분류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우리가 그걸 하는 거야. 이건 리뷰를 하는 거야. 자기의 하느님이 아니면 부처님이 자기 운명적으로 주고 그리고 자기하고 와이프하고 만났는데 자기하고 남편하고 만났는데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은 뭐 다른 또 남사친 여사친하고 여행도 갈 수도 있고 영화 보러 갈 수도 있고 식사도 할 수도 있고 그게 방행이야 방행. 빠져도 약간 새 길로 약간 가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가지 말라는 건 아니죠. 방행. 그렇지만은 분류 흘러가지는 말아라. 방행은 뭐냐면 갔다가 오는 거예요. 고무줄처럼 조금 갔다가 들어오고 조금 갔다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아예 가가지고 야 난 내일부터 집에 안 들어가고 여기 살 거야. 그게 이제 분류라는 흘러가 버리는 거야. 방행을 하지만은 분류를 흘러가지는 말아라. 그게 이제 원시반정. 그래 하면은 낙천지명. 자, 이거는 우리가 많이 배웠죠. 열심히 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즐기는 사람. 그 중에서도 즐기는 사람이 되고 자기가 일생에서 신령이나 하느님에서 주었다고 생각되는 좋은 일이나 업을 즐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즐기면서 약간 외도도 좀 해보고 재미나게도 잘 살아가면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흘러가면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되니까 왜 그렇게 되느냐? 신무방이 역무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정해진 이치도 없고 정해진 방향도 없고 그때 변화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낙천 하느님이 나한테 주신 그 숙명을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4번이에요 지금. 그러면 5번은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두 가지의 경우를 두 가지의 케이스를 자꾸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거, 높은 거, 낮은 거, 부자 뭐 이런 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어떤 때는 가난한 사람처럼 처지가 된다는 거예요. 돈이 있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어떤 때는 또 부자처럼 됩니다. 그래서 갖다가 이 주에서는 한마디로 일엄일양지까지가 그게 한 단어예요. 그게 이제 보통 사회에서는 일엄 박다, 일양 얻었다, 밝고 어두운 거 구별을 하는데 주역에서 가리키는 것은 뭐냐면은 밝고 어두운 것은 없다. 같이 녹아 있다. 일엄일양. 어떤 때는 좋은 사람이 됐다가, 어떤 때는 나쁜 사람이 됐다가, 어떤 때는 호인이 됐다가, 어떤 때는 악인이 됐다가. 그러면 어떤 때 호인이 되고 어떤 때 악인이 되느냐? 그것은 네 공부에 달려있다. 그래서 그 이제 뒤에 거는 그 순서가 바뀌어서 일신성덕. 매일매일 자기의 높은 덕을 갖다가 따가면은 부유대업, 자기의 일, 자기의 그 인생을 크게 이룰 수가 있다. 매일매일 자기 덕을 닦으면 일상이다. 이 순서가 조금 바뀌었어. 근데 그 글자도 그리 나와. 그러면 이제 역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근본계다. 하늘과 땅. 왜? 3대에서 하늘과 땅 중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제일 영향을 주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그 인바이러먼트가 있지만은 하늘과 땅이다. 그 중에 사람이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서 점을 쳐야 되는 일이 있고 일을 해야 되는 일이 있어. 그 점을 치는 일은 impossible. 디시전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점을 칠 때는 점을 쳐야 돼. 우리가 이제 지켜보면 찍는 거야. 이리 가까 저리 가까 요리 가까 저리 가까 찍는 거.
그리고 산은 막 자기가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점사. 그것이 우리 산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 왜 그렇게 되느냐? 음양지, 음양불척, 음양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어. 우리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예측할 수 있다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야. 어느 정도 예측은 되지만은 예측은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신성덕하고 부유대업하고 일량지하고 그 다음에 역근곤점사, 역근곤점사가 우리 생활이다. 그래서 예측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6번에 그 중요한 근곤은 뭐냐? 근이라는 것은 하늘과 같은 그런 맑고 가볍고 희망적이고 이런 거. 고는 그 다음에 무겁고 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풍부하고. 근데 그 성질의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근은 가만히 있을 때는 있는지 없는지 몰라. 조용해. 그리고 움직이면은 그냥 크게 그냥 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놈이 보통 때는 가만히 있고 이제 없어. 이따가 움직이면은 커져. 그러니까 고는 뭐냐 하면은 가만히 있을 때는 문을 딱 닫고 있어 그냥. 이렇게 사람도 그렇고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면은 그냥 세상만큼 커져. 마음이. 그래서 모성애가 생기고 뭐 나이팅게일이 생기고 막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이제 근곤의 대표적인 데피니션인데 이 주역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거는 말은 아주 써먹어도 좋아요. 근정전 동직대생 곤정협 곤은 가만히 있을 때는 홉 닦여 있다. 그 홉이 밑에 보면 날개가 보이죠. 홉. 그 새가 날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날아갈 때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다가 날개 앉으면 딱 그 날개. 그 새 날개처럼 딱 닦여. 그 홉자. 동벽 확생. 동 움직이면은 벽 열려 벽. 천지개벽할 때 그 백자예요. 열려서 광 넓어진다. 넓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근곤의 아주 크리티컬한 데피니션입니다. 여기 대해서 누구든지 이의를 달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7번 7장은 성성존존 도이지무 성을 이룬다는 것은 성은 어디서 왔다 그랬습니까? 성은 하늘에서.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가 줬는데 그게 아주 그냥 막 흘러다져. 그래서 내 안에서 그걸 빨리 만들어야 돼. 성을 만들어. 그걸 만들어야 돼. 그 성성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만들어서 존존 자손 대대로 물려줘야 돼. 내가 공부해가지고 성을 만들고 이것을 갖다가 내가 좋으니까 내 자손들한테도 물려줘야 돼. 근데 지금은 어떻죠? 자손을 안 낳으려 그러지. 그 자손은 몇 명을 낳아야 된다 그랬죠? at least 3명. 인구가 너무 많아서 아니 at least 3명. 세 사람이 그거는 세상은 그냥 네 사람 5사람이 1명 2명 만나면 아니요. 그거는 더 틀려. 그거는 성성존존의 틀린 거예요. 성성존존의 at least 3명. 그리고 노말은 5명. 다 애를. 옛날 얘기예요. 인구가 별로 없을 때. 나는 우리 아들 장가는 안 갔지만 야 5명 나이니까 5명 못 나면은 세컨드 와이프를 가져와. 이웃 사람들은 아니 하늘의 이치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성존존도 하늘에 있지는 거야. 사람이 인류가 자꾸 늘어야 되는데. 그럼 둘 중에 잘 결과 인간 뭐 생각해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3명은 이제 서양 심리학자들이 살아가면서 사회를 배우는데 애가 이 편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디시전에 따라간다는 거야. 디시전에. 5명은 뭐냐면은 3명, 2명으로 디시전이 생기는데 3명을 하면은 이 2명이 가면은 얘는 괜찮은데 얘는 프러스트레이션을 해가지고 인격적으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디시전이 생기는 건 좋은데 요거는 좀 그렇다. 그래서
5명을 해서 3명도 한 그룹이 되고 2명도 디시전 그룹이 돼가지고 얘들도 디스커션을 하고 얘들도 디스커션을 해서 퍼스트레이션이 안 생겨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인구가 적었을 때 좀 지금도 인구가 지금 줄어드는 시기거든. 그래서 이건 이제 심각하게 생각해 볼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이제 3명, 5명이 기준이니까 자손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이제 왜 그러면 그게 상이라는 것이 왜 생겼느냐. 그게 상이라는 것은 그 물건에 의심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요리 보고 저리 보고 해도 딱 그 상이 아니면 안 된다. 그것이 이제 고상기물의 그 물건에 대해서 그 뜻이 아니면 안 되는 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하늘, 못, 산, 땅, 불 이런 거 그 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걸 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상에 대해서 쭉 설명해놨고 9번에는 이제 숫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숫자는 3가지의 숫자가 있다. 그래서 3가지 숫자가 뭐냐면은 생수하고 성수가 있다. 생수는 1, 2, 3, 4, 5, 성수는 6, 7, 8, 9, 10. 그 다음에 세상 그 대행 세상 지수 그게 이제 6, 7, 8, 9인데 6, 7, 8, 9 6, 7, 8, 9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숫자예요. 천지지수 생수, 성수. 그러니까 천지지수는 뭐냐면 6, 7, 8, 9인데 6은 겨울을 나타내고 태음 9는 여름을 나타내고 태양. 그러니까 6하고 7하고 붙어 있죠. 태음인데 태음이 변하면은 6분의 7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소음인 소양으로 변해요. 소양이 날 때 소양. 그러면 여름 곁에 붙어 있는 8은 9에서 8로 내려가죠. 그래서 8은 소음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소음, 소양, 태음, 태양. 그 4가지가 그 사상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근데 태음에서 소양으로 갈 때는 6에서 7로 증가하죠. 그래서 태음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9는 태양이죠. 태양이 8로 내려가죠. 그래서 양태, 음진양태. 그래서 세상 일이 다 음진양태야. 이제 여자들이 다 진격을 하고 남자들은 다 그냥 세상 이치가 그렇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음진양태. 그럴 때가 된 거예요 지금. 예, 아니 그 세상이 다 그래.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음의 성질은 뭐냐 하면은 음의 성질은 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음은 다 변화를 시켜. 그래서 남자가 자취하다가 여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집이 싹 바뀌어버리잖아. 근데 남자가 혼자 잡잖아. 그러면 몇십 년을 가도 그 집이 그대로야. 그리고 남자 혼자서는 집을 살 수가 없어. 로또를 안 맞으면. 근데 여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집을 금방 사. 그래서 여자가 들어오면은 생활에 변화를 시켜. 생활 변화. 근데 남자는 어떻게 되느냐면 남자는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때에 따라서 뭘 막 변화를 시켜. 막 사람을 죽이든지 아니면 사람을 갖다가 만들든지 전쟁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러니까 그런 정지를 일을 저지르는 일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좀 일을 저지르는 편이야. 그래서 음변 그게 음은 여자는 변화를 시키고 남자는 양자는 일을 저지른다. 그 말이 딱 맞네. 음변양화, 음진양태. 이제 그것이 이제 그 9번에. 그다음에 이제 10번에 가서 그다음에 10장에서 주역에서는 4가지의 중요한 현상이 있다 그랬죠. 사변상점. 이거는 진짜로 외워놔야 돼. 사변상점. 그 세상에 많은 직업 중에 10번 세상에 많은 직업 중에 말로서 먹고 사는 사람, 교수, 정치가, 약장수, 애널리스트, 방송, 아나운서 이런 사람들은
뭘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주역의 계사, 효사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돼. 계사. 그러니까 상이 사야 사. 사. 그다음에 발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의사가 된다든지 뭐 간호원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사업을 한다든지 뭐 기계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사람 있죠. 그렇죠? 뭐 운동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 상, 괴를 보고 변화를 해야 돼. 변화를 해야 돼. 변화를 공부를 해야 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변화를. 그러니까 사변. 그럼 상은 막 그 기계를 만든다든지 건축을 한다든지 뭘 이렇게 뭘 만드는 사람들 있죠. 만드는 사람은 그 주에게 상을 갖다가 공부를 해야 돼. 모양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제 우리 조금 이제 계사제는 하천에서 배울 건데 상을 다 공부를 하면은 발명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그 세종대왕도 상을 공부를 해가지고 아야어여 우물정자에서 아야어여를 만들었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상을 하고 그 다음에 점을 하는 사람은 점을 해야 되고 그래서 주역을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는 네 가지의 큰 길이 있다. 사, 말을 주역의 그 말한 글자를 계속 공부를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괴의 변화를 갖다가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뭐 위에가 바뀌고 밑에 바뀌고 그 변화를 갖다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 상을 공부하는 거. 그다음에 점치는 법을 배우는 거. 그 네 가지 케이스는 각자의 인연에 따라서 어느 걸 좋은 걸 갖다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걸.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어. 초에 공부를 이제 계사들을 하고 뭘 공부를 어느 정도 이제 해야 되면은 이제 내 주역이 맞나? 내 공부한 게 맞는가 하면은 그것은 100% 맞습니다. 100% 맞고 근데 맞는데 그러면 내한테도 실험을 해볼 수가 있어. 실험을. 그러면 자기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그걸 한번 생각을 하는데 네 가지의 방법이 있어. 지정, 지변, 지신. 지정은 자기 마음을 고요하고 정숙하게 하는 거. 지정. 지정. 그 다음에 지변. 지변. 지변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챗GPT, 구글 뭐 이런 걸 다 해가지고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지식을 갖다가 다 넣어가지고 그걸 만들어 보는 거야. 자기가 모르면 못하겠죠. 자기가 아는 지식을 다 해가지고 공부하는 거. 그게 지변이야. 그 다음에 지신. 지신. 신무방위 영무차. 신은 하나가 자기 마음속으로 탁 찍혀 나와. 얼마 해라. 그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지정, 지변, 지신하는데 그 찍혀 나오는 것이 적연부동. 적연은 고요할 적자, 여는 그 상태, 부는 움직이지 않고 동은 움직이지 않고 자기 몸과 마음을 세밀해서 가만히 있으면은 뭐가 된다? 자기 마음속에 몸과 마음을 통해서 여향, 메아리가 들려온다. 그 메아리가 들려오면은 이제 공부가 이제 조금 되는 거야. 메아리가 안 들어오면 안 되는 거고. 그냥 그 공부를 하는 거죠. 그까지가 이제 10장까지 리뷰고 이제 오늘 11장을 하겠습니다. 11장 바로 밑에 왼쪽 편에 11장에 보면은 이제 공자님이 말씀을 했어. 계사상견에 이거 지난번에 한번 했는 것 같은데 부역의 합의 부역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개물 성부한다. 개물은 물건을 갖다가 열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은 우리 주위에 물건이 있죠. 이게 컵이 있어. 컵이 있죠. 이게 물건인데 이 물건을 갖다가 음량의 상으로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해부를 하는 거죠. 애널라이즈를 하는 거죠. 음량으로서 해부를 해석을 하는 것이 그것이 개물이야. 개물. 그러면은 성문은 그럼 뭐 하지 이걸? 그러면 이 컵 가지고 뭐 차도 마시고 오늘은 이 수염차 말고 뭐 다른 차로 뭐 커피 한 마시 볼까 이렇게 일을 만드는 거 컵으로 가지고 그게 성무예요. 그럼 이것은 이제 가장 간단한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식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제 모든 부모들은 다 자녀가 다 이제 천재하고 다 우수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한 사람은 그 자녀를 갖다가 계물을 해야 되는 거죠. 자녀에 대해서. 그 자녀의 성질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능력을 정확하게 계물, 애널라이즈를 해서 그 다음에 그 자식을 위해서 성무, 일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다 서울대학교 가야 되고 다 아이비리그 가야 되고
다 무슨 변호사 돼야 되고. 저는 괴물 선무했는데요. 하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리고 이 남편이나 부인도 마찬가지야. 남편이나 부인도 야, 뭐 하라면 하 이게 아니고 이 부인이 어떤 사람인가, 이 남편이 어떤 인간인가. 그래서 계물을 해봐야 돼 음력으로. 요즘 하고 있어요. 살려고 같이 살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주역이 이제 여기 역을 배우면 이제 계물 성무가 이렇게 물건을 보는 게 이제 계물이지만은 지구 전체를 보면은 지구 전체를 애널라이즈를 하는 거고 사람 전체를 하는 거고 단체를 하는 거고 뭐 다 그게 계물이에요. 그다음에 성무는 거기에 맞는 적당한 옵티마이즈한 일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게 이제 계물 성무야.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든 장에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일단은 자기, 그 제 1번, 그 다음에 2번은 남편, 3번은 자식, 그 다음에 4번은 가족. 이렇게 순서가 나와요. 자식이 뭘 하면 좋을지를 연구해 주는 것도 부모의 책임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부모 아니면 그 자식을 알 수가 없으니까. 나는 모르겠는데 아직 내 자식 벌써 끝났잖아요. 어려서 봤어요. 아니요, 지금도 안 늦어요. 지금도 안 늦어요. 네, 이제는 자. 안 들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 이제 한자가 뭐 많으니까 넣으면 또 다음에 또 하고 그 다음에 시고에 보면은 성인이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은 점을 치는 거야. 그 마음을 갖다가 차분히 해가지고 그 자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세밀하게 하면은 그 다음에 그 덕이 오는데 그 점을 치는 방법은 원이신 심통하게 맞다. 심통하게 맞다. 아니면은 그러면서 이제 그 점을 쳐가지고 그 무슨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개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방이지 원이신에 동그라미 치시고 방이지에 동그라미를 치면은 그래서 그 원이신 그 신명하게 그 개가 나오면은 그러면 그 개가 나오는 그 설명을 자꾸 읽어보면은 참말로 정확하다는 거야. 그래서 6가지의 육효지가 와서 뭘로서 여기공에 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그래서 6가지 효가 자꾸 바뀌어가면서 이게 바뀌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때 성인이 2차로 이렇게 이제 괴를 그 심볼을 찾고 그 설명을 듣고 하면은 그걸 알아. 그걸 아니까 그걸로 통해서 자기 마음을 갖다가 세심에다가 동그라미 칩시오. 세심이 뭐냐면은 세심이 마음을 가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지금 우리는 그냥 뭉뚱기로 돼 있어. 그죠? 부자가 돼야 되겠다. 아니면 어디 가야 되겠다. 근데 세밀하게 하는 것은 씻는다는 말도 있어요. 마음을 씻어. 욕심을 다 드러내. 그거 세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 훌륭한 사람은 그 세심을 하여 태장음일 그걸 알아도 가만히 있어. 태장음일. 그래서 좋고 나쁜 것이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 알아. 자기 자식이나 자기 남편에 대해서. 그래 알아서 그것을 다 알고서 같이 해주는 거야. 같이 해서 같이 하게 되면은 그 자기 그 자식이나 남편이나 그에 대해서 미래에 올 일이 다 알게 돼. 미래에 올 일도 알게 돼. 그게 이제 신이 지래야. 신이 신명하게도 미래에 올 일을 알게 되고 지장왕 그 남편의 과거를 갖다가 다 알게 돼. 그게 결혼할 때부터는 알지만은 결혼하기 전에는 모르잖아. 결혼하기 전에 있는 과거도 다 알게 돼.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쪽 말인데 다 같은 말인데 지장황 그냥 과거 일들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에 보면은 신무이불살자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죠. 신무이불살자 긴 거 중에 그 중간에 그 글이 있어. 그 뒤에 세 번째 줄 끝에. 아니야. 지장황 그 끝에 신이 지뢰 밑에. 신이 지뢰 그 밑에 바로 밑에. 그 보면은 신무이 불살자 있죠. 그게 뭐냐면은
무기를 안 가지고 있는데도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그 말이야. 그래서 이 미래를 알고 남편에 대해서 미래에 올 걸 다 알고 과거에 대해서 다 알게 되면은 남편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그래도 그냥 다 그냥 남편을 갖다가 죽일 수 있다는 얘기. 아니 그 말이야. 그래서 자, 그 밑에 이제 그 지난번에 그 보살님이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성인이 그 보면은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밑에 보면은 2차 재개해야 되죠. 저번에 그 보살님이 재개를 물어보셨죠. 예, 재개. 2차 재개에다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2차 재개에다 동그라미를 치시면은 쟤는 뭐냐 하면은 상가한다 그랬죠. 쟤는 상가한데 자기 몸을 상가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뭐 울렁떨렁한 몸을 안 입고 뭐 비키니를 안 입고 아니면은 긴팔 정장을 하고 뭐 나시 같은 거 안 입고 그런 게 그래 큰 소리를 안 치고 행동을 조심하는 자기에 대해서 조심하는 거. 그게 쟤.